안녕하십니까.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제3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철학과의 문장수입니다. 본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본 강의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전통적 시공간에 대한 비판적 검토부터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을 거쳐 마지막으로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존재인식론적 해석까지 총 4부로 나누어 다룰 예정입니다. 제3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전체 구조입니다. 고전 역학의 위기와 로런츠 불변성에서 시작해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 내재적 기하학의 해방, 그리고 4차원 시공간의 핵심인 계량 텐서와 측지선 방정식, 크리스토펠 기호, 평행 이동과 곡률의 정의까지 핵심 개념들을 순차적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이어지는 3부의 후반부입니다. 텐서 축약, 에너지 운동량 텐서, 비앙키 항등식과 보존 법칙,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 뉴턴 한계의 검증, 우두상수와 슈바르츠 실트해, 그리고 현대적 검증인 중력파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룹니다. 제4장, 4차원 시공간의 계량 텐서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봅니다. 여기서 기억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적은 텐서로 가는 징검다리이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내적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내적이란 무엇인가? 내적은 방향이 다른 두 실제 사이의 진정한 협력량을 구하는 연산이자 우주가 서로 다른 화살표들을 하나로 정산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곱셈의 한계를 생각해 봅시다. 숫자 3과 5를 곱해 15를 만드는 것과 방향을 가진 힘을 곱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두 기차의 힘을 단순히 곱할 수 없는 이유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방향의 관계를 먼저 정산해야 합니다. 내적의 직관적 정의는 한쪽 방향으로 정렬하기입니다. 하나의 화살표를 다른 화살표 위로 수직으로 떨어뜨려 그림자를 만든 뒤 그 투영된 길이와 원본 길이를 곱하는 과정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예로 들어보죠. 햇빛이 강해도 패널이 비스듬히 누워 있으면 발전 효율은 떨어집니다. 결국 각도가 생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햇빛을 정산할 때 단순히 세기와 면적을 곱하는 게 아니라 패널과 햇빛 방향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즉, 햇빛 벡터와 패널 벡터의 내적이 바로 실제 발전량이 되는 것입니다. 내적의 세 가지 얼굴입니다. 방향이 나란하면 내적 값이 최대가 되어 100% 효율을 내고 비스듬하면 일치하는 만큼만 걸러져 계산됩니다. 수직일 때는 그림자가 점이 되므로 내적 값은 0이 됩니다. 왜 내적이 필요할까요? 바로 유효 성분의 여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상호작용 중 나에게 유효한 양만 남기기 위해서죠. 물리학에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면 한 일은 0이 된다는 원리와 같습니다. 내적은 텐서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화살표는 좌표계에 따라 숫자가 변하지만 내적을 통해 얻은 최종 스칼라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즉, 주관적인 방향을 제거하고 객관적인 양을 추출하는 도구인 셈입니다. 수식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A와 B의 내적은 각 크기의 곱의 두 화살표가 겹치는 비율인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한 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내적은 화살표를 투영의 크기를 곱하는 것이며 어긋난 방향에서 유효한 기여도를 뽑아내기 위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방향성은 사라지고 하나의 스칼라만 잔존하게 됩니다. 물리량은 상대적인 크기의 수입니다. 방향이 요구되는 물리량도 있지만 무게, 넓이, 길이 등은 방향이 필요하지 않는 물리량입니다. 이제 메트릭 텐서 계산에서 벡터를 왜 앞뒤로 곱하는지 이른바 텐서 샌드위치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메트릭 텐서 계산을 보면 행렬 앞뒤로 똑같은 벡터가 붙어 있습니다. 왜 한 번이 아니라 샌드위치처럼 양쪽에서 곱할까요? 내적은 두 화살표가 얼마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화살표는 본래 하나의 방향만을 가지죠. 두 화살표를 내적하면 방향은 사라지고 숫자만 남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다차원 정보가 하나의 현실적인 수치로 환원되는 것이 바로 내적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메트릭 텐서는 2인용 내적 기계입니다. 일반적인 내적을 넘어 공간의 굴곡을 반영하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양쪽 구멍에 화살표를 입력받아야 하는 것이죠. 뒤쪽 벡터를 먼저 곱하는 이유는 공간의 무대 영향력을 묻기 위함입니다. 행렬의 뒤 벡터를 곱하는 순간 공간의 굴곡이라는 가중치가 화살표에 스며들어 새로운 화살표로 변환됩니다. 앞쪽 벡터를 곱하는 것은 최종 내적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변형된 화살표에 대기하던 앞 벡터를 곱하면 비로소 방향이 완전히 소거되고 하나의 스칼라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동일한 벡터를 곱할까요? 그것은 다른 화살표와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움직인 한 걸음의 진짜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보가 공간을 통과해 다시 자기 자신과 부딪혀야 진짜 길이가 드러납니다. 환율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내 돈의 단위를 현지 환율판에 대조하고 다시 지갑의 가치로 확인해야 최종적인 자산 가치가 나오듯 텐서 연산도 같은 논리입니다. 요약하자면 행렬 단독은 공간의 규칙이며 오른쪽 곱셈은 가중치 부여, 왼쪽 곱셈은 최종적인 내적과 방향 소거를 의미하는 샌드위치 구조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텐서 행렬의 양쪽에서 벡터를 닫아줄 때 비로소 좌표계라는 허상이 거치고 불변의 실제가 드러납니다. 기하학과 구조주의의 통합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